안녕하세요.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챕터 1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 챕터 1에서 이제 주로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요. 정년을 일단락하고 새로운 출발하는 시점으로 잡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년이 되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잖아요. 이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좀 나이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로 젊었을 때 하던 일들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자영업자라던가 가업을 이어서 자기가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젊어서 하던 일들을 어느 정도 일단락 짓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죠. 뭐 연계선상에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고 1챕터를 마치기로 해요. 일단 재출발하는 거죠. 재출발하는 건데 정년이 되면 이전에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일단락 짓고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호 아야코는 뭐라고 하느냐면 20대 때 우리가 20대 때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쪽 분야에 취업을 해서 나갈 때는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대학 때도 그거 취업하려고 엄청나게 스펙 쌓으려고 열심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에너지, 열정 모든 걸 쏟아서 정말 많이 준비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막 안 될 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약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관조하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것도 또 다른 재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죽자사자 덤벼도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 막 다 망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냉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또 하나의 재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약간 노련해진 거죠.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또 생각을 하느냐면 인생 2막이다. 그리고 100세 시대에서 50대, 60대가 돼서 정년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한다면 저는 또 역으로 20대 때 그렇게 많이 에너지, 돈, 뭐 모든 시간을 다 쏟아서 준비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준비하는데 에너지를 썼고 투자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무슨 뭐 통닭집 치킨집 차리려고 뭐 정년퇴직금 다 몰아받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냉정함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거는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재미고 이럴 때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새로운 룰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뒷 내용을 좀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서 뒷 룰이 뭐냐면 너무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강아지 보이세요? 네, 되게 귀여운데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랑은 좀 다르게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죠. 내 얘기만 고집스럽게 내 것만 맞다고 하지 않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좀 고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50년, 60년 살아온 경험이 있고 그 경험에 의해서 굳어진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든가 내가 실제 살아보니 이랬다든가 그런 경험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예 싸그리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은 변하고 있고 새로운 룰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고집을 앞세우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 발 물러나서 관조하고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연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딱딱해지고 그 몸이건 그 두뇌건 마음이건 간에 그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신감을 잃는 거랑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자신감을 잃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집스러워질 수 있는 거 아세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자기 고집을 막 피울 수가 있어요. 예. 그거랑 다르게 자기가 좀 많이 알고 있고 넉넉하고 그러면 오히려 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듣고 내가 생각했던 거를 플렉서블하게 상대방이 얘기와 융합시켜서 수정할 수도 있지 않나. 이게 진정한 자신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좀 다른 사람 얘기를 같이 듣고 융통성 있게 트라이 해보고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거 아시죠?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 노인에 대한 정의가 다르잖아요. 노인에 대한 정의는 공부하고 있다면 노인이 아닌 거고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으면 노인이 아닌 거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해주기를 바라고 베품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는 그건 이미 노인인 거잖아요. 나이하고 불문하고.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 플렉서블하게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는 거,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 그게 제2 인생, 정년 이후에 새 출발을 하는 우리 노년들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노년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죠. 최고 연장자가 되어서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죠. 이제 대우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나이 어린 사람들이 혹시 나이 많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많을 거는 같아요. 다른 걸로 지배할 수가 없고 내 자존감, 내 우월감 또는 우월감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연장자라는 것으로 그냥 막 하는 거죠. 난 연장자니까 대우받아야 돼. 나이로 이렇게 누르려고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나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그걸로 누리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자가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유연성 있게. 아까 그거 맥락이랑 좀 같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려면 계속 공부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계속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고 베풀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하고 필요하면 기능도 익히고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포기도 하고 대신에 포기하는 대신에 그냥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트라이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진정한 자신감이 아닌가. 이럴 때 진정한 어른,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돈을 써라예요. 그거 아세요? 나이가 들면 좀 주머니를 풀어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돈을 써라는 게 뭐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막 이러라는 얘기보다는 저는 한편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면 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막 기다리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고 그러려면 식사도 하고 그러려면 돈도 내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사자니 돈 쓰기는 아깝고 그리고 다른 사람 걸 계속 얻어먹으려고 하다 보면 좀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쁨 받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로 이렇게 껴주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몸이 아무래도 쇠약해지다 보니까 막 돌아다니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만나서 가끔 밥도 사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돈을 주고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돈을 막 팍팍 쓰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적절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거는 미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에 대한 애착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많이 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연세가 드실수록. 그래서 이 부분은 열심히 벌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좀 정말 잘 사용하는, 적절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어느 정도의 적당한 돈을 좀 쓸 줄 알고,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거나 자기 자신을 깔끔하게 갖고 오는 것에서도 뭐 화려하게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단정하고 좀 사람들 보기에 정갈해 보이는 옷차림을 하는 거, 그런데도 좀 돈을 좀 쓰고, 이렇게 그렇게 나이 드는 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년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대학 교수다 보니까 나이가 50대 중반이 돼서 IT 계열의 교수를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자재를 학교에서 사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필요하면 사고,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변에 정말 열심히 교수님들을 보면 학교에서 사주는 기자재만 가지고 있지 않고 필요하면 본인들이 막 투자하고 계속 알아보고 새로운 기자재가 나오면 사고, 그러신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분이 본인한테 막 돈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는다거나 그런 데는 또 오히려 아껴서 그런 데 잘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좀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분은 진짜 교수님이시구나.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본인이 그렇게 기자재도 막 사서 소프트웨어도 사서 자기가 해보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열심으로 발품 팔고 투자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도 좀 쓸 줄 알고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1장을 마쳤습니다. 손호 아야코 씨의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책의 챕터 1을 이제 끝났고요. 챕터 1의 제목이 엄중한 자기 구제였거든요.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구제하자는 내용이었고요. 이 다음엔 생애 한가운데서 챕터 2 내용이 막 나오고요. 챕터 3는 죽음을 편안하고 친숙하게 맞아들이자 라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조금 길다고 해서 짧게 하고 있는데 역시 말이 길어지네요. 중요한 부분을 좀 추려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이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노년 만들어 가봐요. 감사합니다.